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3차 대전으로 몰고 가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이 6명이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푸틴, 시진핑이, 이 작자들도 나쁜 작자들이지만 이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도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리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하여 남북 주민들이 모두 다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내가 이 기본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바이든, 이 국민들이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바이든이 대량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맹 국가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바이든이 미국 전부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세계 자유와 인권을 주장해 왔던 전통적인 미국 세력, 그 세력이 부활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 이 바이든은 지금 악마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에 대해서는 냉철한 비판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바이든 만세 찬양하다가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삼성과 SK 계속해서 뒤통수 치고, 현대차 뒤통수 치고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약탈하려고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기시다, 지금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한국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고, 원전, 아주 친원전 조직인 IAEA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세계인들을 아주 교란시키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기시다 만세 찬양 부르는 친일파, 친미파,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친중파, 친북파, 친러파 또한 몰아내고 오직 대한민국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지금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윤석열은 본인이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수사 주역이었다라면은 본인은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정치하는 순간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사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의 찬탈, 권력 찬탈을 위해서 움직인 게 아니냐. 박영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즘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박영수, 한동훈 아주 영웅처럼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박영수 보면은 아주 국민들이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내가 아주 말을 참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준비 안 된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검사로서 이 권력 욕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마추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극우 라인에 서가지고 기시다와 바이든 만세를 찬양을 유도하면서 계속 이 바이든과 기시다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이 한반도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그리고 김정은이 3명을 몰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혼란으로 빠뜨리는 김정은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은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미국 백악관은 우려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전쟁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북한에 손 내미는 일본, 북한
일본 정상 대화해야 한다 하면서 명분과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설리번은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지금 중국을 코너로 몰면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명분을 세우고 있는 거죠. 명분. 네. 블링컨은 중국에 특별한 대북 역할이 있다. 북한과 대화 촉구. 명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코너로 몰고 나토를 아시아 쪽으로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명분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미국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의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안티 나토 세력이 뭉친다. 중국 러시아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이란 대통령은 11년 만에 아프리카를 순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거죠. 네, 나토는 중국에 맞서 동맹보호. 네, 중국은 나토 동진 반대. 이 나토는 중국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토는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동맹체입니다. 한국이 여기 나토에 갈 이유도 없어요. 왜 나토에 갑니까? 네, 우리가 유럽연합하고 교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나토에 가가지고 나토에 이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대만의 이 외교수장은 중국 위협 인정한 나토의 올바른 접근 감사. 결국에는 대만하고 중국 문제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도 그들의 문제.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같은 민족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독립되고 지금 이권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이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 대만하고의 이 대립 속에서 이 대만 안에도 친중파하고 그리고 친서방파들이 있어요. 끊임없는 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만 입장에서도 나토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외교수장 중국 위협 인정한 나토의 올바른 접근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과거부터 세계는 지구를 놓고 패권 전쟁을 한 겁니다. 지구를 놓고 소련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했고 그 속에서 많은 세계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으로 깔아놓고 가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지금 세계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네, 지구를 놓고 패권 전쟁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와 인권의 싸움이다. 그건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분. 미국은 달러 패권이나 4차 산업 패권, 공급망 패권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 SK 기술을 향해서 미국이 접근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나토 영역 확대는 큰 실수다. 프랑스는 일본 사무소 개설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나토의 일본 확장, 프랑스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하고 한국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안이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깨끗하다라면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본인이 변호사잖아.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을 변호할 각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빨리 깨끗하게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말하는 것이 자기의 사법 리스크 방어 행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이재명은 본인 사법 리스크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깨끗한 사람, 그리고 애국자를 내세워 가지고 당대표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이 프랑스하고도 대화하고 중국하고도 대화하고 미국하고도 대화하고 그 다음에 저 러시아나 북한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 과거에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에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김정일. 그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가 신정정치를 하고 우리가 퇴출 대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보수 정권들이 북한과 대화했던 것처럼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윤석열은 야당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있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 키이우 깜짝 방문에 외신도 관심을 갖고 있고 나토에 대한 협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나토 아시아 확장은 중국 타이완 갈등 사실상 정상회의 의제다. 결국에는 3차 대전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토와 협력관계 격상, 북한 불법 도발 단호히 대응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쟁을 전제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해서 북핵을 자자시키게 만들어야 돼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은 북한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6.25 전쟁도 계속해서 소련이 중국을 설득해라 북한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고 계속 미국의 에치슨 선언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한반도나 대만이 배제되고 있구나 일본까지는 들어가도 이런 계산기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기를 우리가 미리 읽어내 가지고 대처하고 북한도 우리가 필요하면 대화를 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성별, 연령, 지역 불문하고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교류 협력 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60%가 나왔어요. 60%. 네, 인권 등 북한 문제점 알리고 체제 우월성 강조해야 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문제점을 알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북한의 민주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대화교류 협력을 해야 한다. 이게 60%가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전쟁 위기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한겨레 보면 북한도 박정희도 북한과 대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네, 이 북한이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31명의 특공대원을 북한이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해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했죠. 네, 그리고 북한의 아웅산 테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1984년에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 제안을 받아들여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남북 간의 적식자회담이라든지 경제회담, 체육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남북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밀사가 오고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외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고 UN 동시가입,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죠. 네, 김영삼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과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됐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이 보면은 박근혜 김정일 4시간 무슨 얘기 나눴을까? 박근혜 국회의원 당시 때 김정일을 만났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좋아하는 이 보수 세력들도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병주 이 사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죠. 민주당의 생직사 사직생 윤이 러시아를 적대국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병주 이 의원은 안보적인 측면의 전문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그래서
3차 대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지금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우리는 이 3차 세계대전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바이든은 미국에서 이 바이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바이든이 미국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시다가 일본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구구죠. 구구수장. 네. 윤석열도 지금 한국의 구구수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구수장. 네,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